님들, 머니폭스야. 다들 요즘 통장 잔고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 2026년 들어서 코스피가 6,000선을 넘나들고 주변에서는 누구 주식이 대박났다, 코인으로 집 샀다 이런 소리 들리는데 정작 내 월급은 로그아웃 되기 바쁘지. 특히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13월에 월급은커녕 세금 폭탄 맞아서 피눈물 흘리는 직장인들이 한둘이 아니야. 나도 예전엔 그랬거든. 그런데 올해는 진짜 역대급 기회가 왔어. 정부가 대놓고 돈 벌어가라고 판을 깔아줬는데 이걸 모르면 진짜 호구되는 거야. 오늘 내가 알려줄 내용은 바로 2026년 연말정산의 절대적인 치트키, 국민성장펀드야. 이거 하나면 너희들의 세금 환급액 단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잘 들어봐. 먼저 이 국민성장펀드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핵심부터 짚어줄게.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율이 무려 40%나 된다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신용카드가 15%고 체크카드가 30%잖아. 그런데 이건 그냥 펀드에 돈만 넣어둬도 기본 40%를 깔고 가. 3천만 원까지 40% 공제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 정도 되는 평범한 직장인이 3천만 원을 여기에 넣었다고 치자. 그럼 소득에서 1,200만 원이 그냥 빠지는 거야. 내세율 구간이 15%라면 앉은 자리에서 18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고, 만약 소득이 더 높아서 24% 구간이라면 환급액만 288만 원이야. 가입하자마자 수익률 10% 정도를 확정짓고 시작하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여기서 님들이 궁금해할 팩트체크 하나 들어갈게. 이 펀드 지금 당장 은행 간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부가 올해 1월 20일에 공식 발표를 마쳤고 법안도 통과됐지만 실제 금융상품 출시는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정되어 있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야. 6월까지 그냥 현금만 들고 기다려야 하나? 지금 코스피 6천 시대인데 그동안 주가 오르면 기회비용은 어떡하지? 자, 머니폭스가 제안하는 현명한 전략은 징검다리 투자야. 6월까지 노는 돈을 그냥 파킹 통장에 묵혀두지 마. 지금 한창 뜨거운 MMF나 단기 채권 ETF 같은 곳에 넣어두고 하루 단위로 이자를 챙겨. 아니면 지금 상승세인 AI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낮은 대형주에 잠시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지. 그러다가 6월에 펀드가 출시되면 그때 수익 실현해서 한꺼번에 국민성장펀드로 옮겨 타는 거야. 기회비용도 챙기고 펀드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 전략이지. 그리고 이 펀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안정성이야. 펀드라면서 원금 손실을 막아준다는 게 사실 믿기 힘들지. 이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계한 후순위 투자 구조라서 가능한 거야. 여기서 님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 정부가 후순위면 수익도 정부가 먼저 가져가고 나는 나중에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님들 있지?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반대야. 재테크용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자금은 선순위고 정부 자금은 후순위야. 이게 무슨 뜻이냐? 손실이 날 때는 후순위인 정부 돈부터 깎여서 우리 돈을 지켜주지만 반대로 수익이 날 때는 선순위인 우리한테 수익을 먼저 배분해줘. 보통 이런 정책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목표 수익률까지 우선적으로 수익을 몰아주고 정부는 그 다음에 수익을 챙기거나 아예 초과 수익의 상당 부분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구조로 설계돼. 즉, 우리는 손실은 정부 뒤에 숨어서 피하고 수익은 맨 앞줄에 서서 먼저 챙기는 완전 VVIP 대접을 받는다는 거지. 마라가 자기들 수익 포기해가면서까지 우리한테 판을 깔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님들이 이 펀드에 1억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볼게.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났다? 보통 펀드라면 내 돈 1,000만 원이 날아갔겠지만 이 펀드에서는 정부의 후순위 자금이 대신 매를 맞아줘. 그래서 내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지켜지는 거야. 만약 역대급 불황이 와서 마이너스 25%가 났다? 정부가 약속한 20%까지는 정부 돈으로 메꿔줘. 그럼 님들은 나머지 5%의 손실만 보면 되는 거지. 일반 펀드였으면 2,500만 원 날릴걸 500만 원만 손해보고 끝내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수익이 20% 났다? 그럼 그 수익은 우리 같은 선순위 투자자들이 먼저 싹 가져가는 거야. 나라가 리스크는 다 짊어지고 수익은 양보하는 이런 기형적인 혜택. 2026년이니까 가능한 거야.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진짜 부자들만 아는 비밀 하나 더 풀어줄게. 바로 우리 아이 억대 자산가로 키우기 프로젝트야. 님들 중에 자녀 있는 사람들 많지? 이 국민성장펀드를 자녀 비과세 증여수단으로 활용하면 진짜 대박이야.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거 알지? 일단 아이 계좌로 2천만 원을 미리 증여해둬. 그리고 6월에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되면 그 돈을 전부 이 펀드에 태우는 거야. 왜 아이 계좌로 이걸 해야 할까? 첫째, 아이들은 시간이 무기야. 2026년 지금 우리나라가 명운을 걸고 투자하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세상을 지배할 산업들이야.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기업들의 주주로 만들어주는 거지. 둘째, 배당 수익이야. 이 펀드는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을 줘. 보통 15.4% 떼가는 세금을 확 줄여주니까 복리 효과가 훨씬 커지지. 셋째, 아까 말한 국가의 20% 손실 방어 혜택이야. 아이의 소중한 종잣돈이 반토막 날 걱정을 국가가 덜어주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어. 7살 아이에게 2천만 원을 넣어주고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17살에 또 2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생각해봐.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쯤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억대 자산이 쌓여 있을 거야. 물론 주의할 점도 명확히 짚어줄게. 정부 정책 상품이다 보니 실제 출시될 때 가입 한도가 세부적으로 조정되거나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도 있어. 그리고 최소 3년 이상은 유지해야 이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 다 토해내야 하니까 꼭 여유자금으로 운용해야 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청와를 장전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강조하는 거야. 정리하자면 이래. 첫째, 국민성장펀드는 40% 소득공제와 20% 손실방어라는 역대급 혜택을 가진 2026년 필수 재테크템이다. 둘째, 후순위 구조 덕분에 우리는 수익은 먼저 챙기고 손실은 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VVIP 투자를 할 수 있다. 셋째, 6월 출시 전까지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기회비용을 챙기면서 자금을 유동적으로 굴리자. 넷째, 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자녀 비과세 증여를 활용해 아이의 미래를 미리 세팅하자. 재테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남들 다 내는 세금 나는 안 내고 국가가 주는 혜택 꼼꼼하게 챙기는 게 진짜 실력이야. 남들은 연말에 세금 토해낼 때 너희는 그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2026년은 진짜 준비된 사람만 돈 버는 애가 될 거야. 오늘 내가 알려준 정보 님들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좀 공유해줘. 머니폭스는 항상 너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팍팍 눌러줘. 3월에 정부에서 세부 가이드라인 나오면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정리해서 가져올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고 내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장해줄게. 그럼 다음에도 더 쏠쏠한 돈 되는 정보 들고 올게. 님들 안녕.